안녕하세요. 이투스 김현수입니다. 오늘 수능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9월 평가원에서 리부어가 출제가 됐잖아요. 거의 한 5년 만에 나오는 사상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웠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쌤도 사실 개념 완성에서 리부어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어요. 물론 개념에서 다룰 건 다 다뤄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제시문을 읽거나 그러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능 대비해서 약간 일종의 팝업 특강 같은 거, 그거를 쌤이 9월 평가원 해설을 할 때 이거를 좀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괜히 했어. 쌤이 요즘에 바빠가지고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대비해서 일종의 팝업 특강 같은 느낌으로다가 니부어랑 관련된 얘기를 처음에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시문 쭉 가가지고 최근에 그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그 문제, 그것까지 해가지고 쭉 한번 한 줄기로 엮어드리는 그런 특강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쌤이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라서 뭐 짧으면은 한 1시간 반, 길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집중해가지고 한번 들어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자, 리부어라는 사람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거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뭐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논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 개인윤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개인의 양심과 윤리의식을 좀 강조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런 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의지라 이런 단어들이 주로 많이 개인윤리를 가리킬 때 표현으로 나옵니다. 선의지, 이성, 합리성, 이타심, 설득, 조정, 협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나 단어들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한 명 한 명이 착하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협상하려고, 이런 것들이 개인이 착한 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윤리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면, 사회윤리는 좀 다르다는 거. 개인의 도덕 의사결정 능력과 실천 의지의 결여가 약간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도덕적 판단 능력, 실천 의지, 도덕적 습관, 함양 이런 개인적으로 착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이 앞에서의 개인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회윤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개인윤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 건데,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있지 않냐,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를 넘어가지고 독자적 원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랑 관련해가지고 사회윤리가 등장합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착한 집단이라고 해도 그 집단과 다른 집단이 만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개인 한 명 한 명은 분명히 착해 죽는데 다른 국가와 이 국가가 만나게 되면은 착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 두 개가 서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잔혹한 학살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을 합쳐놓은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독자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사회 단위에서의 도덕적 문제는 뭔가 개인 윤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윤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 구조, 제도, 정책 등 사회 도덕성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개인들이 착한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은 거는 구조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문제의 원인으로 좀 강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뭐 개인의 도덕성 함양이라는 거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 구조의 제도 개선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회윤리라는 거는. 그렇다고 개인의 도덕성을 버리자는 거 아니고, 이제부터 얘기할 리부어가 그렇듯이 개인의 도덕성은 필요 없어, 뭐 선의지 이런 것들 아무짝에도 필요 없으니까 다 내다 버리고 그냥 철저하게 구조만 바꾸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니부어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폴 라이놀트 니부어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독일 태생의 미국 사람. 그래서 예전에 있는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 정확히 말하면 독일 태생은 아닐 거야.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독일에서 넘어온 이민자였을 텐데 1892년 1971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던 시기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전쟁도 많고 막 대공황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러던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단 말이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뭐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인 미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집단들이 서로를 막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사회라는 거. 왜 한 명 한 명의 인간들은 착한데 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까? 독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저질렀던 학살이라든지 이런 거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마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은 어쩌면 한 명 한 명은 어쩌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잘 챙기고 옆에 있는 이웃들이랑 매일매일 살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잡초 청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다 악마라서 그 악마들로 이루어진 악의 제국이 탄생했다기보다는 거기 있는 한 명 한 명은 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사회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되면은 너무너무 비도덕적인 너무너무 잔인한 사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부어라는 사람이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이제 니부어가 살고 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기독교가 이제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고 기독교 윤리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에 따르면 사랑과 이타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웃 사랑을 하면은 주변 이웃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인류애를 가지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 가까운 개념이 기독교 윤리에서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거고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니부어가 보통 이 도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 윤리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 돼. 뭐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착하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니부어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지. 도덕주의자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 그냥 한 명 한 명이 착하다고 해서 사회가 착해지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세상을 봐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착하더라도 신기할 정도로 집단 대 집단으로 가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개인들이 착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니부어가 주장을 했던 거지. 니부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나 아렌트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거든. 왜 개인은 착한데 집단은 악해지는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나치 독일에서 부역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지. 독일인으로서 이름만 봐도 딱 봐도 독일인이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치 독일에서 그 소위 말하는 유태인 수용소, 그 유태인 수용소로 유태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열차 같은 걸 관리하는 일종의 교통 책임자 같은 역할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유태인들을 그 유태인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나는데 꽤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려온 거야.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범이 돼가지고 이 유태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끌려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대충 얘기하면 대충 이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따랐을 뿐이다. 나도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냥 위쪽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난 그 명령에 충성했던 거야. 왜냐면 나는 애국심 있는 시민이니까. 나는 나의 나라인 독일이란 나라를 사랑하니까. 니네들도 각자 살고 있는 나라 사랑하지 않아? 니네들도 나라가 명령하면 따를 거 아니야? 나도 그냥 따랐을 뿐이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이 아이히만의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기를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 주변의 이웃들도 잘 대해주고 가족들도 아끼는 사람이고 주변에 뭐 관리들도 잘하고 인간관계 관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회학자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떤 사회 집단의 힘인가? 구조의 힘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악이 굉장히 평범한 모습, 어마어마하게 정말 악마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작 재판에 끌려 나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었다. 이런 거를 주제로 책을 하나 쓴 거죠. 니부어가 약간 이런 주제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개인은 착한데 집단은 악해지지? 개인 한 명 한 명은 착한데 왜 집단 속에서 집단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마가 돼버릴까? 집단이라는 게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이 집단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될까?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니부어가 주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들어가 보죠. 니부어는 기본적으로 이 집단이라는 거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타적인 본성과 이기적인 충동이 있어요. 참고로 쌤이 이제 이 강의를 올릴 때 PDF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PDF에다가 필기하면서 좀 따라오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으면 밑줄도 그어주시면서 추가로 필기도 좀 해주시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타적인 본성도 있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충동도 가진 존재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 니부어는 신을 믿는 사람이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사랑하는 본성도 넣어줬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종의 자연적인 충동으로서 이기성도 좀 가지고 있어. 나만 잘 살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
개인의 도덕성이 일단 니부어가 이 사회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윤리보다는 사회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정도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되게 착한 집단이라면은 너무너무 야만적인 행위를 크게 저지르진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만 개인이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개인이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그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그냥 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대신에 개인이 너무너무 착하면 이 집단이 막 야만적으로 변하는 그런 수준은 조금 떨어뜨릴 수 있을 수 있어.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을 아예 못 미친다는 거 아니지만 쌤이 이런 걸 굳이 밑줄을 그어놓는 이유는 이런 게 딱 문제로 나오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니부어 입장에서 개인들이 착하면은 집단의 도덕성에 아예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못 미친다는 건 아니야. 영향을 좀 끼칠 수는 있어. 집단의 야만성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착하다 그래가지고 집단이 그냥 착해지고 막 그러는 건 아닌 거지. 그거보다는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개인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니부어라는 거지. 집단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은 개인들도 비도덕적인 모습을 띠면서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 집단이라는 곳은 특이한 어떤 성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는 되게 착할 수도 있거든요.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 하나하나는 도덕적일 수 있고 개인 하나하나는 비이기적일 수 있어. 하지만 도덕적인 개인들이 심지어 모인 집단이라고 해도 항상 도덕적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인간 집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어. 이성의 능력이나 자기 극복 능력이나 그러니까 욕망을 이겨내고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한다든지 그런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결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시만 살짝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이랑 1대1로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걸 한다고 쳐. 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쌤은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동생이라든지 쌤은 꽤 많은 사람들이랑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1대1로 게임을 하면은 내가 너무 강력하게 이겨버릴 때가 있잖아. 그럼 사실 재미가 없어.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안타까워지기도 해.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내 입장에서 실력을 좀 줄여가지고 약간 못하는 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좀 재밌게 약간 서로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가져지기도 하거든. 근데 보통 있잖아. 팀과 팀끼리 만나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축구팀 대 축구팀이 만나면은 5대 0이 되든 10대 0이 되든 보통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대 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조금 슬슬하는 그런 느낌도 발생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랑 축구해가지고 5대 0으로 졌더라고. 근데 사실 사람이랑 사람이 그냥 1대1로 경기를 하잖아. 그러면 보통은 한 3대 0 정도 되잖아. 그럼 보통은 약간 봐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타난다면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도 좀 품기도 하고. 근데 축구 팀 대 팀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상대 팀에 대해 가지고 동정심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국가 대항전 이런 거라면 우리가 5대 0으로 이기고 7대 0으로 이기면 굉장히 신이 나지.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축구팀에 속한 선수들이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양보를 해준다든지 그래도 상대팀도 골 좀 넣어줘야지 그러면서 골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럴 일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 그걸 좀 더 넘어서 가지고 이제 군대와 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동정심을 느낄 여지 같은 게 있겠어? 없지.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기본적으로 군대 혹은 국가 이 정도의 규모가 큰 집단이 되잖아요. 축구팀만 해도 그래도 규모가 한 11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2명, 11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면 약간의 동정심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해도 니부어 기준에서는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타심, 뭐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양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건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정도로 집단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니부어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이기심도 가지고 있고 이타심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치? 근데 집단 속에서 개인들이 뭉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누적이 돼가지고 쌓이는데 집단이 점점 이기주의적이 되는데 개인의 이타심은 집단 속에서 뭔가 누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기심은 점점 더 집단 속에서 누적되지만 이타심은 누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기적인 충동이 합리성이나 선의지를 압도하게 된다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 공감하려고 하는 생각들, 상대방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기심이 압도해버리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특정 규모의 이상으로 커지게 된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다 파괴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뭐 인정을 해주거나 애초에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집단도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이 다른 나라에 뭐 원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그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GDP를 올려나가는 거, 계속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른 나라를 크게 고려하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이 되는 선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거나 최대한 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안에서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돼. 다른 나라보다 더 세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보통 그러진 않잖아.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지.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다른 친구보다 더 세져야 돼.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강한 이익을 얻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약간 사이코패스 취급받잖아. 내가 강해져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더 우월한 위치로 가야 돼.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 근데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돼야 돼. GDP를 더 올려야 돼. 다른 나라보다 국력이 더 강해져야 돼. 이게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되게 이상한 말인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취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애국자 취급을 받죠. 그런 거는 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니부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단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집단 이기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 속에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에 비해서 열등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도덕이라는 개념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선하다 뭐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개인의 도덕에 비해 가지고 집단의 도덕이 그거에 비해서 선하다고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니부어 입장이라는 겁니다. 개인 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간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뭐 양보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이런 표현들 기억나죠? 아까 개인윤리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은 집단 간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철저하게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됩니다. 왜? 이기주의적인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힘이 센 애가 힘이 약한 애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냥 정치라는 거야. 이건 정치. 정치라는 게 원래 힘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막 대화, 타협, 협력 이런 것들 물론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오히려 국가들이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계기는 결국은 내가 얘보다 힘이 센가 안 센가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내가 얘보다 힘이 세다면 얘를 좀 착취해가지고 나의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겠어. 나의 이득을 좀 더 얻어야 되겠어. 딱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이 일종의 국가 간의 관계 혹은 집단 간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면 골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얘랑 점수 격차를 더 벌릴까. 그냥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야.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개인 간의 관계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타심, 양심, 선의지 같은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에 속하면 약해지는 측면을 보여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집단 안에서 발휘되는 이타심이나 양심이나 선의지 같은 개념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팀에서도 그렇다는 거지. 축구팀에서 막 10대 0 차이가 나고 15대 0 차이가 나고 내가 이기는 쪽 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팀 선수들이랑 막 기뻐하면서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상대 팀 선수들에서는 보통 동정심을 잘 느끼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GDP 순위가 막 올라가면은 막 2위, 막 3위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그 전에 2위나 3위였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내려가면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품나? 그러지 않거든. 우리나라가 올라갔다. 우리나라가 더 이득을 많이 얻었다라는 거에 기뻐하고 그것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타심이나 양심이나 선의지로 취급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원래 그게 집단의 특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개인들도 결국 이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타심을 발휘하고 양심을 발휘하고 이런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거나 약해진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책임이 분산된다고 느끼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가혹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개인들도 집단에 속해 있으면 책임이 분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학살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치라는 거대한 집단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나는 그냥 이 나치의 거대한 공장 속에서 요만큼의 부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중간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하더라도 내 책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 속에서 굉장히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집단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쉽다는 거지. 나는 독일을 위해서 한 거야.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 집단 안에서 도덕성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몰려다니면서는 잘 하잖아. 한국인들의 특성으로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다고.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얌전한 민족인데 집단으로 뭉치면 너무 시끄러워지고 약간 예의가 없어질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면 막 하고 막 버스 같은 거 타고 수학여행 갈 때 어때? 수학여행 갈 때 그냥 혼자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일도 없고 눈 깔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수학여행 버스 안에서 고딩들끼리 이렇게 막 뭉쳐 있으면 옆에 버스에 괜히 막 뻑큐를 한번 날리고 싶기도 하고, 그럼 막 쫓아와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괜히 막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좀 다른 양아치인 것 같은 친구들이랑 괜히 시비가 붙으면 뭔가 더 세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집단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혹은 집단 속에 있으니까 책임이 분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의 도덕성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도덕적인 개인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는 거지. 이순신 장군이라는 존재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타적인 존재고, 그 사람 자체가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왜군들을, 수천 명의 왜군들을 물에다가 수장시킨 행동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거 약간 좀 나락각이 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란 존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너무 선한 존재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민중들의 생명을 지켜줬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란 상황 자체는 인간의 생명이 사라지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일본군이라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악한 사람이었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일본군 뭐 다나카라든지 뭐 기요사키라든지 뭐 이런 한 명 한 명의 일본인들은 그냥 집에 가족들이 있는 굉장히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 끌고 나오게 만들고, 여기서도 전쟁에 끌고 나오게 만들고,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하는 결국 집단이라는 거지. 개인 한 명 한 명은 착하더라도 이 사회 전체가 비도덕적이고 전쟁을 벌이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회 속에 있다면은 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선택을 하면서도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니부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이타심은 애국심을 통해서 국가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되게 착한 사람이야. 개인은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야. 아까 아이히만 같은 사람. 나는 독일을 사랑해. 나는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라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저 적들이 있는 거야. 저 밖에는. 그 사람들한테까지는 이타심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놈들을 다 죽이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애국심을 통해 가지고 국가 이기주의로 넘어간다는 거. 개인이 이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통 잘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랑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그럼 다른 나라가 안 되길 바라게 될 가능성이 높지.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겨야 된다. 일종의 국가 이기주의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니부어가 이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타심이라는 게 애국심을 한번 거쳐서 필터가 돼가지고 국가 이기주의로 넘어가 버린다. 그럼 니부어 입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집단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집단 속에 있는 개인들이 이 집단처럼 도덕성이 약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니부어 입장에서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이들이 있단 말이야.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걸 이제 보통 니부어가 부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억압, 착취 같은 그런 개념들을. 그럼 이 부정이라는 거의 근본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개인의 이기심,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이 누적된 집단 이기주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무지, 이런 식으로 EBS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개인의 이기심이 시작이야. 어쨌든 개인들은 이기심도 가지고 있고 이타심도 가지고 있지. 그 이기심이 출발점이야. 그 이기심들이 집단에서 누적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정의의 원인은 첫 번째로 집단의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거의 또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개인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원인을 다 들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뭔가 제대로 지식을 얻고 있어가지고 이 집단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괜찮을 텐데, 보통은 그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인, 집단 간의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쪽에 있는 요 세 개도 다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요, 여기 있는 집단 간 세력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걸 바꾸진 못해. 원래 집단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거든. 개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원래 집단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인 거고, 힘의 비율에 따라서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건데,
문제는 사실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누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이 센 놈이나 힘이 약한 놈이 없으면 되지 않겠어? 그 힘이 비슷비슷한 놈들끼리만 있다면 그럼 서로 서로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서로 서로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서로 약간 견제가 될 테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대등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잘 지내지. 당연하겠지만 친구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너무 깨져버리면 막 괴롭히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집단 간의 세력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가지고 힘이 너무 셌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집단들은 어차피 이기주의적인데 한쪽 집단이 한쪽 집단에 비해서 힘이 너무 세버리면은 억압과 착취나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니부어는 이 대공황 상황에서 혹은 미국의 그 경제가 어렵던 그 상황에서 자본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을 실제로 예시로 들었단 말이죠. 자본가 집단의 힘이 너무 센 거야. 이 친구들은 정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로비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노동자 집단의 힘이 약하고 단결도 잘 안 되니까 힘이 너무 약한 거지. 그 자본가 집단의 노동자 집단을 너무 강력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힘이 너무 불균형했기 때문이야.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니부어가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그게 부정의였다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부정의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니부어 기준에서는 억압과 착취가 영원히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어요. 사실 집단은 원래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고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맞춰놨더라도 언젠가 또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부정이라는 걸 완전히 사회에서 소멸시킨다. 이건 불가능하거든. 대신에 부정의를 최소화할 수는 있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그게 정의야. 부정의를 최소화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부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의를 아예 깔끔하게 소멸시킬 수는 없어도 최소화시키려면 이런 방법들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넘어갑니다. 개인 간의 문제는 양심과 이성 같은 개인의 도덕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니부어는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란 존재는 뭐라 그랬죠? 이기심도 있지만 이타심도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타심을 발휘해가지고 양심과 이성 등으로 나의 이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존재가 개인이야. 개인 단위에서는 그게 가능해. 그러면 나의 양심과 이타심, 뭐 선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기심을 좀 억누르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협상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서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능한 게 개인 간의 관계라면 개인 간의 관계에선 그게 가능하다면 잘 외우셔야 됩니다. 집단의 부정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집단의 부정의에서는 무슨 양심, 이성, 선의지, 조정, 공감, 타협, 대화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그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윤리적 관점에서의 도덕성과 선의지 함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개인 윤리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 한 명 한 명끼리의 관계에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사회와 사회의 관계,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니부어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회적 협력, 대화, 설득 이런 걸 아무리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사회적 분쟁이라는 걸 막는 거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2번. 그래서 니부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니부어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폭력과 같이 이걸 묶어가지고 지금 니부어가 이걸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지금 부르게 되는데 이런 5가지 방법들을 묶어가지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 윤리적인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예컨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사람들은 절대 승인하지 않을 그런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써서 뭘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어차피 대화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부정의는 왜 발생한다 그랬지?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잖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힘센 애가 약한 애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집단 대 집단의 갈등 상황 혹은 부정의 상황이 있으면은 이게 좀 때로는 몽둥이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다른 사람한테 막 싸움 걸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단의 힘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상황이라면 그럼 이기심을 통해서든 노동자들이 이기심을 발휘하는 거야.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내가 싸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자본가들 다 조져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투쟁을 막 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지. 강제력을 사용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니네들한테 투표 안 할 거야.
니네들 우리 요구 안 들어주고 자본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반드시 니네들을 투표로 징벌하겠어. 이런 정치적 강제력이라든지 혹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본가들에게 세금 더 많이 걷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원한을 가진다든지 자본가들에게 혹은 심지어는 정말 해결이 안 되면 폭력까지 써서라도 그러니까 개인 윤리적으로 되게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자 선의지를 가지자,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이겠지만 그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단이라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정치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치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으면 힘의 비율을 다루는 그런 거라 그랬죠. 힘의 비율을 다루는 어떤 요소 혹은 학문이라 그랬죠. 그 힘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정치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반드시.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폭력 같은 방법이라도 써서 어떻게든 힘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어차피 집단은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힘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상황, 불균형이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부정이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정치적 수단을 써가지고 세력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비슷한 힘을 가진 집단들로 만들어줘야지 이 부정의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같이 가야 돼. 정치적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폭력 그 외에 어쨌든 정치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돼. 힘을 맞추기 위한 어떤 강제적인 수단 같은 게 들어가야 돼. 하지만 이것도 같이 가야 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도덕성이나 선의지를 지금까지 약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때려잡으면 된다는 거구나. 몽둥이를 후드려 패가지고 부자들이 너무 힘이 세면은 몽둥이를 후드려 패가지고 부자들 그냥 이렇게 낮춰주면 된다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후드려 패는 건 맞아. 후드려 패는 건 맞는데 단순히 그냥 후드려 패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후드려 팬과 동시에 도덕성과 선의지도 함께 함양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억압이나 착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의를 최소화한다라고 아까 묘사를 했죠. 부정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강제력만으로는 안 되고 그냥 몽둥이를 후드려 팬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몽둥이를 후드려 패긴 하되 정확하게 딱 사용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성과 선의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더지 잡기 같은 거 해보셨죠? 이 두더지 잡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애가 푹 하고 올라오면은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은 뿅망치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두더지를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뿅망치 이거 두더지 잡기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너무 많이 때려. 그냥 하나만 정확하게 딱 때려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계속 때려가지고 어떤 경우에 힘이 또 막 너무 세. 그래가지고 뿅망치로 막 계속 후드려 패다 보니까 두더지가 안에 박혀가지고 더 이상 나오질 않는 막 기계를 막 고장내고 막 이런 친구들 쌤이 예전에 봤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망치를 휘두를 때 휘두르더라도 딱 정확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줄 정도만 휘둘러야지. 너무 세게 휘두르면 어떻게 돼? 한 두더지가 다른 두더지 원래 튀어나와 있던 애가 더 아래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면 또 힘의 불균형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제력을 사용할 때 사용하더라도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폭력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할 때 사용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거야. 나는 이 원한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거야. 이 억압과 착취라는 걸 없애기 위한 그 목적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걸 위해서만 강제력을 사용하겠어. 그런 조건을 항상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강제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생겨나면 이제 독재자 같은 게 막 탄생할 수 있는 거야. 군부 정권 같은 게 막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많은 부정의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되 동시에 우리가 개인윤리적인 도덕성도 같이 갖고 가야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 강제력이라는 게. 그게 첫 번째로는 가능한 강제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뿅망치를 휘두를 때 제대로 뿅망치를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강제력을 휘두르되 내가 지금 강제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유는 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뿅망치를 최소한으로 휘두릅니다. 이런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경우에만 사용 딱 해요. 그 외에 쓸데없는 경우에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최소화한다. 이거 이번에 문제로 나왔었죠. 9월 평가원에. 두 번째,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에 잘 부합하는 강제력이 된다. 이 강제력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 안에서 합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개인윤리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들이 너무 강해, 노동자들은 너무 약해. 그럼 부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 막 발톱을 다 막
뽑아버리고 막 손톱을 다 뽑아버리고 피부를 막 한 점 한 점 막 옛날에 일본군이 하던 그런 고문 막 그런 걸 딱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과한데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 걸 이제 합리적이고 도덕적 요소들에서 벗어나는 강제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는 거, 강제력을 사용할 땐 사용하되 딱 적절한 수준까지만 사용하자는 거지. 너무 선 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거지. 막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방식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적당한 수준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어준다든지 법을 새롭게 제정해가지고 정치적 강제력을 만들어준다든지 적절한 수준까지만 이기심과 반항심에 기반해가지고 시위 같은 걸 좀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 강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폭력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일본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뭐 독립운동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던지 그런 상황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일본 제국이 너무 힘이 세고 조선의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선을 위한 이기심 우리 일본 제국에 대한 반항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안 되겠어. 다른 방법도 다 써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폭력이라도 써야겠어. 그래가지고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도 합리적 도덕적 요소들에 부합하는 상황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사는 그냥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거나 했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완전 동조해주거나 그러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합리적, 도덕적 요소들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잘 밝혀줘야 된다. 정확히는 대중들에게,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걸 밝혀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밝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지지를 얻기도 어려울 거고 이 지지를 얻지 못하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야 돼. 자, 강제력을 우리가 사용하긴 할 거야. 그런데 목적은 결국 정의 실현이야. 내가 선의지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 그 강제력이라는 걸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독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를 실현해서 부정의를 최소화해서 힘의 균형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강제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강제력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 단기적인 목표로는 불가피하게 되게 비합리적이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수단, 정치적 수단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개인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좀 이해를 부탁해. 왜냐하면 목적은 정의 실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내가 지금 왜 강제력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힘의 균형을 실현하기 더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의 해결 방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부어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계 분석. 니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개인 윤리에서는 이타심을 메인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정도 외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니부어가 말하는 개인 윤리의 도덕적인 이상은 이타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선의지랑 뭐 엄청 다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회윤리에서는 정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삼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는 부정의를 최소화하는 것, 억압이나 착취 같은 걸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타심이라는 도덕적 이상이랑 정의라는 도덕적 이상은 다소 약간 모순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니부어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 싫어하는 방법, 즉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강제력, 비합리적 수단 이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의라는 건 항상 비합리적 수단과 함께 갈 수밖에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비합리적 수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타심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싫어할 방법인 거야. 그리고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타심만 얘기하는 개인 윤리에 해당되는 이런 가치관들을 다소 조금 거리감을 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이기적 욕구 간의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다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 하지만 그 모순이나 갈등이 절대적인 모순은 아닐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다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니부어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집단의 이기적 욕구, 집단의 이기적 욕구에 따라 가지고 이걸 현실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좀 있다.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회 정의랑 관련된 윤리와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개인 윤리와 이 두 개가 항상 좀 약간 모순과 갈등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좀 싸우게 되는 관계에 있을 수. 네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모순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윤리와 개인윤리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 배타적 관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상호 보완이 필요한 그런 윤리 두 개라는 거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니부어 개념 내용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시문 미리 읽기 한번 해보죠. 1번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집단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이보다는 지극히 경치적이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 있죠.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누적된다. 그래서 엄청 강력한 형태의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이 된다.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히는 여기서는 개인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집단 간의 관계는 뭐 개인 윤리에 따라 가지고 뭐 협력이나 조화나 뭐 협력, 뭐 타협, 설득, 협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지극히 정치적인 관계다.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든다. 개인에서 집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서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퍼센트가 낮아진다는 거지. 왜냐면 이기적 충동은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데 합리성이나 선의지는 딱히 그렇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러한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소위 말하는 비합리적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 강제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이 힘이라는 게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집단적 힘 혹은 대항 세력 같은 것들이 견제를 해줘가지고 이 친구의 힘을 낮춰주지 않으면은 이 힘은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계속 억압하고 착취를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간의 관계가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윤리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집단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정치적인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필기를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자연적 충동이거든요. 자연의 질서, 우리가 타고나게 된 어떤 일종의 본성에 가까운 영역인데 이성의 지배를 받지는 못하는 영역은 인간의 이기적 충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집단의 도덕은 이 자연적 충동, 즉 이기심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집단의 도덕이라는 게 이기심을 이겨먹을 만큼의 뭐 협력이라든지 혹은 뭐 이타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세력이라는 걸 따로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석하시면은 집단의 도덕은 절대로 이기심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윤리적인 도덕,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선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집단의 이기심을 이겨 먹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은 이기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의 도덕에 비해서는 열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들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키워가지고 나갈 수 있고 이기주의적 성향을 좀 정화시킬 수가 있고 이기심을 좀 눌러줄 수가 있고 개인 간의 관계라면은 개인들끼리는 타협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건 맞는 말이야. 그건 가능해.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들에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사회 집단들이 절대로 뭐 이기주의적 성향을 아예 정화를 못 시킨다 아니면 뭐 선의지를 못 키워나간다 그건 아닌데 개인 차원과 비교해서 볼 때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집단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집단은 커질수록 이기주의적이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각성이라는 건 사회 차원에서 개인 윤리를 키워나가는 거. 사회 차원에서 공감 능력, 선의지, 이타심 이런 걸 키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도덕적 선의지를 더 많이 가지는 거. 이 사회 속에서. 그러는 것들이 사회적 갈등에 있어가지고 아까 쌤이 언급했었죠.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갈등 자체를 제거하거나 사실 리브어 입장에서는 이 갈등 자체를 완벽하게 영원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있는 갈등을 제거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힘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갈등 혹은 부정의를 제거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만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이렇게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를 증가시키면은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야만적인 부분을 좀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갈등 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결국 갈등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각성, 도덕적 선의지도 뭐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선의지의 통제를 강제력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강제력을 통해 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는 개인 윤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애국심이란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지.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깡패 조직 보스한테 충성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혹은 내가 뭐 경상도의 지역에 대한 충성이야 뭐 서울 지역에 대한 충성을 가지는 거 이것보다는 당연히 좀 더 높은 차원이긴 하지. 애국심이라는 건 이 나라 전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라고 볼 수 있어. 개인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이타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전망에서 보면 결국은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야.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를 동시에 사랑하기는 힘들잖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타적인 사람은 애국심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그 애국심이 결국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집단 이기주의야. 우리나라가 더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더 등수가 올라가야지. 우리나라가 GDP를 많이 얻어야지. 우리가 무역에서 높은 이익을 추구해야지. 그럼 다른 나라한테는 사실상 손해보라는 말이랑 크게 다른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국심은 결국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타심은 애국심을 거쳐서 결국은 집단 이기주의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집단 속의 개인.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에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쉽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좀 살피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보통 이제 착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고통받지 않게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그럼 우리 집단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 될 거고, 우리 집단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을 눌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집단에 대한 이 맹목적 충성은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집단이 내리는 명령이라면 이타심에 기반해서 무조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닌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개인이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차원에서 명령을 하게 된다면은 주변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받아도 그걸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근본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해서 개인이 이타심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다.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 개인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개인으로서는 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집단이 명하는 거면 무엇이든 따라.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나쁜 행동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내가 이타심을 위해 가지고 집단을 따르는 거잖아. 그 집단이 명령하는 건 당연히 옳은 거지. 우리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정말 나쁜 짓도 저질러 버린단 말이야.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그치? 정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정말 신실한 개인들, 신에 대해서 충성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같은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라는 그 생각이 결국은 다른 나라를 전쟁해서 없애야 되겠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죠. 그렇죠? 선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싶단 말이야. 애국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다른 나라랑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집단 이기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결국 그러한 개인의 도덕성 혹은 이타심은 국가의 이기심에서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가 이용한다. 국가는 국가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국민 개인의 이타심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했던 게 나치 같은 케이스야. 나치 속에 있었던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국가에 대한 사랑, 이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이기적인 국가가 그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결국은.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닌 맹목적인 성격은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해. 또 나왔고 도덕적인 개인들을 비도덕적인 사회가 이용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부정의의 원인과 해결책 얘기로 넘어가면은 니부어가 이 도덕주의자라는 사람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덕주의자라는 사람들은 개인 윤리만 있으면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연적 충동, 이기심. 이게 이기심이 개인의 이기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나타나는 집단 이기주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개인의 이기심이 누적돼서 집단 이기주의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 도덕주의자들은 집단은 이기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들이 선의지를 갖추고 이타심을 갖추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 정치가 꼭 필요하거든. 그걸 간과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라는 거야. 도덕주의자들이. 그냥 개인들이 착해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의미 없는 건데.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 형태건 계급지배 형태건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착취나 억압 같은 거에 관련된 힘이 나타났다는 건 세력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거든. 세력 불균형이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이 집단에 대응할 만한 힘이 새롭게 나타나야지만 착취나 억압하는 힘이 사라질 텐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양심과 이성이 그 투쟁에 끼어든다 하더라도 집단적 힘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문제로 낼 수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선의지가 증가하고 개인의 어떤 이타심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은 좀 줄여줄 수 있긴 해요. 그렇다고 갈등을 없애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심과 이성이 이 갈등 상황, 부정의 상황에 끼어든다고 해도 집단적 힘을 부분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선지로 낸다고.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완전히 파멸시키거나 지금 이 갈등을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니부의 입장에서는. 4번. 다시 한번 이어서 강제력과 폭력에 대한 무조건적 회피 성향 그리고 강제력을 회피하면 선한 정치적 입장이라는 시간 비판받아 마땅해. 왜 강제력이나 폭력을 왜 안 써야만 돼? 쓸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표현된다고 해도 흔히 폭력은 본래적으로 악한 것이고 악한 의지의 표현이고 비폭력은 선의의 표현이라 주장하는 건 오류야. 그래서 니부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폭력은 그 자체로 선이나 악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폭력 그 자체를 선이나 악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폭력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폭력을 만약에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이상한 거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럼 폭력을 사용하면 무조건 악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폭력을 선의지의 통제에 기반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폭력이라는 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지.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선의지의 통제를 안 받고 이루어지는 폭력은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폭력 그 자체를 악한 거라고 해가지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가끔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무조건 악하다. 악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폭력이 선의지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 집단 내부는 물론이고 특히 인간 집단 간의 관계에서 조화와 정의를 정착시키려면 가끔씩은 또 폭력도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일정 수준의 정치적 강제력 이런 게 불가피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적 강제력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게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든 원한이나 이기심이나 뭐 그런 정치적인 형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든지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제력 사용의 조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겠죠. 만일 강제력, 이기적 욕구, 갈등 등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단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게 니부어의 주장인데 허용돼야 한다면 영구적인 분쟁과 영원한 독재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잘 보세요. 강제력, 이기적 욕구, 갈등 등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단으로 허용돼야 됩니다. 니부어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허용돼야 된다면 만약에 이 강제력이나 이기적 욕구나 갈등 같은 게 잘못 사용돼 가지고 영구적인 분쟁과 영원한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강제력이라는 게 선의지의 통제를 안 받고 그냥 개판으로 그냥 사용돼 버리면은 영원한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영원한 독재가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다면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없애는 건 좋지 않아. 왜냐면 강제력이 필요하거든.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오히려 강제력을 최소화해야지. 그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지. 아까 첫 번째 조건으로 나왔죠. 두 번째, 이 강제력이라는 걸 합리적 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이것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지. 막 지나치게 과도한 강제력을 사용한다든지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 이런 얘기.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면 그런 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줘가지고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회를 구원하려고 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결국 정의인 거야. 그리고 목표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강제력을 사용하는 거지. 이런 차이를 사람들에게 잘 밝혀주고 설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이 쓸데없는 갈등에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이유로 오해하고 저놈들이 강제력을 써? 나도 강제력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영원히 분쟁이 되풀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우리는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강제력을 쓰는 거니까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 이런 과정들이 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는 거지.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을 제거하려고 하진 않을걸? 오히려 강제력과 갈등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야. 강제력과 갈등이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두겠지.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이 뭐여야 돼? 정의여야 돼. 정의. 부정의를 최소화하는 걸 위해서 강제력이 사용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 강제력의 사용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 다른 말로 정의.
갈등의 최소화, 억압의 최소화, 착취의 최소화에 기여한다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정당화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인 열정에만 기여해서 강제력이 사용된다면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와 강제력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뭐랄까 정제되지 않고 목적 같은 게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강제력을 쓰고 싶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폭력의 사용은 당연히 지탄을 받겠지. 6번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재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 리버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 사상가거든요. 되게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주의적으로 도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춰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 사회의 요구라는 거는 강제력을 사용해서 좀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 양심의 요청은 그래도 강제력 같은 건 안 쓰는 게 좋은데 이런 개인윤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여간에서는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야. 사회윤리와 개인윤리의 갈등이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개인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삶을 살기도 하거든. 그런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민일 수 있어.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하나는 사회생활이거든. 사회생활의 요구에 따르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강제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개인의 내면적 생활로는 그냥 선의지에 따라서 이타심에 따르면은 그럼 강제력을 안 발휘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인 거지.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지.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고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그런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도덕적인 승인을 좀 얻어내기 힘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을 그런 방법,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돼. 그리고 개인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기들 읽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시행해. 개인은 그냥 자기의 윤리를 최대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야. 이 사회적인 입장과 개인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아. 모순이 좀 있어. 싸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양자 사이의 갈등이나 모순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선의지의 통제를 통해서 강제력을 발휘하면 되거든. 그렇다고 또 쉽게 마냥 그냥 막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니부어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당연히 비합리적 수단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개인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능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짜 정의는 달성될 수 없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도 필요한 거야. 우리가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정의,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지고 그걸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지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 선의지의 통제를 안 받는 강제력은 오히려 더 많은 분쟁과 무한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시문까지도 봐봤어요. 자, 니부어 문제입니다. 148번부터 기출의 베타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 싹 다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 보기 위해서 N으로 고른 것은 2013년 수능.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것도 결국은 개인의 이기심이 누적되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난다.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의, 개인은 이타성으로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이 절대적 모순은 아니다.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집단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선의지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가 없거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 부정의와 계층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정의 실현과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어떤 강제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격차를 좀 줄이긴 해야 돼. 힘의 차이를 줄이긴 해야 되겠죠.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세요.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지고 하는 거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강제력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고려하세요. 개인의 도덕적 성찰도 정의 실현에 기여하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제도를 개선해서 강제력도 부여해주고 동시에 그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은 방식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할 수.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강제력을 써야 된다. 정책과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개인의 도덕적 성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내야 되고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뭐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얘기랑 그렇게 별반 다른 얘기는 아니고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비합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수단을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혹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탈락되겠습니다. 149번.
가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지? 집단의 속에서 개인의 이기심이 누적되니까. 그래서 이런 충동적 경향, 소위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엄청 강력해질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 다른 말로 강제력 혹은 비합리적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지는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이 합리성과 선의지의 고양에 의해 견제되어 결국 모든 집단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요거 위에 있는 건 당연히 니부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니부어가 말하는 비판하는 도덕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개인 윤리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믿는 도덕주의자들을 니부어가 이제 공격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니부어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무시한다. 그 니부어 입장에서 이 친구들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제기할 반론이거든. 니부어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방법이 필요한데 니네는 이걸 무시하고 있어. 이건 문제가 많아라고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니는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의 모순이 지속됨을 간과한다. 니부어 입장에서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의 모순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의 모순이 지속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 모순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의 모순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를 간과한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비판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부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개인 양심, 집단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 충동,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의 필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개인의 양심은 이타성을 지향하고 집단의 요구라는 거는 어쨌든 정의를 위해 가지고 강제력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간에 모순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개인 양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니부어가 이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동일하다. 그렇지 않거든요. 니부어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개인은 이타성, 사회 같은 경우에 정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집단 간 힘의 차이가 사회 부정의 원인임을 간과한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니부어가 도덕주의자한테 할 수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니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 세력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공격을 니부어가 이 친구들에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49번까지. 자, 15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관점에 해당하는 것에만 모두 O를 표시한 학생은 찾아보면 됩니다.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방금 니부어가 계속 했던 말이죠.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가 있다. 개인이 도덕적이더라도 집단은 이기주의적이다. 도덕적 요소들에 부합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약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의 두 번째 조건이었지. 도덕적이고 합리적 요소들에 부합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해라. 너무 과도하게 잔혹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도덕에서 벗어나는 막 고문 같은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니부어 입장에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도덕성도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좀 약하고 사회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개인이 이기주의적이 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준다 그랬거든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탈락이고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이기적 요구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 개인의 도덕성은 어떤 선의지, 이타심 이런 거 강조하게 되고 집단의 이기적인 요구 사이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어떤 갈등이 벌어진다는 얘기도 아까 니부어가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 집단의 이기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의 이기적 요구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힘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어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수단도 써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이기적 요구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니부어가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이거 맞는 선지겠고 개인의 도덕성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고 아까 니부어가 계속 얘기했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제력도 들어가야 된다고. 비합리적 수단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도덕성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물리적 강제력을 쓸 수도 있어. 이런 거 이제 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이 사용돼야 되는 경우도 극단적이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니부어가 얘기한 거거든요. 도덕성의 통제를 받아야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두 번째랑 네 번째랑 맞다고 대답한 을 이렇게 해서 2번 되겠습니다. 151번. 도덕적 이상의 사회적 타당성은 복잡하고 간접적이며 집단적인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는 점진적으로 약화된다.
도덕적 이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표현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 개인윤리적인 도덕성이라는 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는 점점 더 집단적인 인간관계에 적용될수록 점점 더 약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개인윤리는 사회 크기가 커지면은 점점 약화된다. 개인윤리적인 이타심 같은 개념 혹은 선 같은 개념은 사회 속에서 사회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약화되고 반대로 이기심이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강력한 구원의 힘을 줄 만큼 일관되게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 어떤 집단은 그럴 수밖에 없지. 집단은 원래 이기주의적이니까 꾸준히 뭐 이타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그거 불가능해. 다른 집단이 딱히 그걸 높이 평가해 주지도 않아. 다른 집단도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쟤네가 막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와 쟤는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집단은 원래 이기주의적이니까 쟤네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네? 쟤네 몫을 빼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원래 집단의 특성이라고 니부어가 주장하는 거죠. 긍정의 대답을 할 거 찾으면 됩니다. 1번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 집단의 도덕성 정도를 결정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집단이라는 건 원래 태생부터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만들어지게 태어났고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 집단의 도덕성에 약간의 영향력은 줄 수 있을지언정 결정한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1번 집단 간 힘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의 실현의 방법인가? 맞는 말이죠. 리부어가는 힘의 균형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개인의 도덕성은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는가?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은 더 이기주의적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집단이 점점 더 이기주의적이 되면 될수록 개인의 도덕성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도덕성도 점점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니부어가 아까 묘사를 했던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기주의적이 되고요. 이기주의적이 되면 될수록 개인의 도덕성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비도덕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탈락 잡아주시면 되고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겠네요. 4번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과 무관하다.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선의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 방법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도덕성, 다른 말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절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5번 외적 강제력을 배제할 경우에만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오히려 외적 강제력을 아예 배제해버리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적 강제력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강제력이거든요. 그래서 리부어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 수단 중에서도 이 정치적 강제력은 사실상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뭉쳐서 저항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힘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는 혼자가 그냥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정치적으로 뭉쳐가지고 일종의 압박, 강제력 이런 것들을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적인 강제력 혹은 정치적 강제력을 배제하면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는 거. 152번. 갑.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 지성, 용기, 결단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을 이용하는 건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누군지 알아봐야 되죠.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세상에서 우주 속에서 무조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선의지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칸트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생활관리대에서.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지성, 용기, 결단성 같은 선의지가 아닌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들을 이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선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성, 용기, 결단성이 그 자체로 선한 건 아니기 때문이야. 그 자체로 선한 건 선의지밖에 없으니까 선의지에 기반해서 이런 친구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한번 다시 반복하고 있죠.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는 개인의 어떤 도덕, 개인의 윤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예 없으면 개인 윤리가 완전 무너져 버리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결국 리부어는 개인 윤리도 필요하고 사회 윤리로서의 이제 강제력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바로 이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정의 달성을 위해서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사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부정의를 발생시킬 수 있어. 1번 칸트. 오직 결과를 고려한 행위만이. 칸트 입장에서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죠. 결과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선의지인 행위가 도덕적 행위입니다. 2번 리부어. 을은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당연히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이 들어가야지 선의지만으로 달성은 안 되지.
3번 칸트는 니부어와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니부어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사회구조가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힘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회구조 속에서 힘이 강한 집단에 속해 있는 내가 개인이라면 이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가지고 개인행위가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입장이거든. 사실 뭐 내가 힘이 강한 집단에 있든 힘이 약한 집단에 있든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비도덕성에 영향을 받아서 말하자면 집단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 행위가 비도덕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오히려 니부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바꿔주셔야 되고 칸트는 오히려 뭐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그냥 개인은 실천 이성에 따라서 자기 의지로 악하거나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천 이성에 따라 가지고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실천 이성에 따라서 도덕 법칙을 실천하거나 아니면은 자유의지에 따라 가지고 악한 행위를 선택하거나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보는 게 칸트이기 때문에 칸트는 딱히 뭐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4번 니부어는 칸트와 달리 선한 천부적 자질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건 방금 칸트가 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하다고 많이 여겨지는 이 친구들 있잖아. 그 자체로 선한 건 아니지만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한 이 지성과 용기와 결단성 같은 이런 친구들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칸트거든. 그러니까 갑과 달리라고 얘기하면 탈락인 거지. 니부어는 딱히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 칸트 니부어는 모두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칸트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선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니부어도 사회생활에서 정확히 말하면 집단과 집단의 대립구도에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혹은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달성될 수 있는 거다. 개인 윤리도 필요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 되겠죠. 153번.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개인으로서는 한 명 한 명은 이타심을 가질 수 있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정의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사람들은 그렇게 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 왜냐하면 집단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거든.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종교적 선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필터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아까 계속 했던 얘기, 제시문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사회정의 실현의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맞는 말이죠. 니부어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정치적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번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방금 위에 나와 있는 제시문 읽기 문제인데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하지 못하죠. 개인이 이타심을 가지고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바로 국가 이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은 힘이 센 국가와 약한 국가가 있는 상황이면 억압과 착취가 바로 생겨날 테니까 개인이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이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힘의 균형이 만족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니부어가 했죠. 오히려 이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로 변환되면 그것 이타심과 애국심에 기반해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 국가 간 이해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렇죠. 국가들끼리는 정치적인 관계가 생겨나니까 힘의 비율에 따른 관계가 생겨나는 거지 무슨 뭐 설득만으로 조정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집단 대 집단의 관계는 원래 힘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관계다. 4번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기본적으로 뭐 아까 계속 했던 얘기지. 국가라는 것, 집단이라는 건 이기심이라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도덕적인 개인들이 만들어진 사회라고 해도 이 사회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게 된다. 그것은 결국 국가의 이기심, 개인 이기심이 누적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의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현상이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건. 5번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조금 어려운 선지였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집단들끼리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설명했던 이 제시문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요거 보면 다시 알 수 있어. 집단들끼리 대립하고 있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집단들끼리 서로 집단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타심을 가지고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일 수 있을 거야. 그 이타적인 행동이거든. 비이기적인 태도거든. 나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비이기적 태도인 거거든. 근데 그걸 외부에서 다른 집단 입장에서 보면 어때? 그게 국가 이기주의야. 집단 이기주의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개인 한 명 한 명은 비이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단 단위에서 보면 그게 결국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요 얘기를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하고 있는 선지에 불과합니다.
154번.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집단이라는 존재가 개인적인 윤리, 개인 윤리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결여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해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비도덕성이 원래 집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집단은 필연적으로 이기주의적이니까.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집단 간의 평등이 필요해. 그리고 평등이 만들어져야 사회 정의도 실현되겠지. 억압과 착취가 사라질 테니까 투쟁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투쟁이란 건 이제 정치적 강제력, 혹은 뭐 갈등, 혹은 원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비합리적 수단에 의해 가지고 정의라는 걸 실현할 수 있는 거야라고 니부어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에 그대로 나온 문장 아니었나요? 153번 보시면은 선의지가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로 간다라는 얘기.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 혹은 선의지를 애국심이란 필터를 한번 거치면 그게 국가 이기주의가 된다라고 제시문에 있던 내용 그대로 내놓은 거잖아. 니은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 가능합니다. 개인들끼리는 되죠. 국가들끼리가 안 되는 거지. 국가들끼리가. 집단들끼리가 안 되는 거지. 개인들끼리는 된다고. 개인들끼리는 각자가 선의지를 가지고 서로에게 양보할 준비도 돼 있고 그럼 설득과 조정으로 도덕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겠죠. 되게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합리적이다. 니부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의 첫 번째 조건 최소화할 것. 리을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개인은 가질 수 있지. 개인은. 집단이 못 가진다는 거지. 개인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을도 맞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5번. 지나친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제시하는 권력 간의 균형은 잠정적 평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좀 정치적 이 니부어도 사실 정치적 현실주의거든. 그런데 좀 지나친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제시하는 권력 간의 균형은 잠정적 평화만을 가져올 뿐. 지나친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니부어 입장에서 선의지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선의지도 필요 없고 그냥 권력 균형만 맞춰주면은 그냥 전쟁 안 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권력 간의 균형. 선의지를 배제한 그런 권력 간의 균형은 잠정적 평화만 가져올 거야. 뭔가 잠깐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순식간에 깨져버릴 거야. 왜냐면 선의지의 통제가 없으면 또 다른 부정의가 계속 발생하게 마련이거든 이라고 니부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편 또 도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개인 윤리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도덕주의에서 강조하는 이익과 권리의 합리적 조정, 개인 윤리에 따라 가지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거 역사와 전통으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불이나 은밀한 강제력을 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냥 도덕주의에서 막 이 개인 윤리를 끌어올리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야 우리 타협하자 협상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협상과 타협이라는 게 겉으로는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역사 전통 속에 녹아 있는 뭔가 부정의한 것들, 은밀한 강제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못 맞추게 만든다. 도덕주의 니네도 안 돼. 정치적 현실주의 너무 지나친 니네도 안 돼. 나 정도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딱이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얘기하는 게 딱이지.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뭔지 알아?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에 부합되는 강제력을 공고하는 거야. 개인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과 사회정의에 해당되는 사회정의 실현의 수단에 해당되는 강제력이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야.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주는 거. 그걸 통해서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회를 구원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지향하는 바야. 너무 그냥 선의지 배제하고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선의지만 가지고 가서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니부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번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니부어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당연히 강제력이 아무 때나 정당화되는 거 아니야.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력이라면 그건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지. 합리적인 사회라면은. 아까 제시문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포함할 수 없다. 폭력은 가능하다고 아까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합리적 수단 중에 폭력도 있었잖아.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폭력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을 결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죠. 구성원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양심을 잘 가지고 있어도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은 힘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싸우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적어도 그것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기반으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도덕적인 양심만 가지고 무슨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도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니부어는 굉장히 부정하는 얘기죠. 개인들의 도덕성은 집단이 이기주의적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4번 집단 간의 힘의 균형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영구평화 같은 거는 니부어는 딱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니부어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현실주의자로 아까 얘기했죠. 근데 니부어는 이제 너무 지나친 정치적 현실주의는 말고 나 정도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니부어의 정치적 현실주의에 따르면은 이 집단 간의 힘이 균형적인 상태에 도달하면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부정의를 완전 싹 다 없애가지고 영원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아니란 말이야. 니부어는 현실주의자고 이 힘의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또 다시 갈등이라든지 뭐 억압, 착취, 전쟁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 이런 건 없다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대신에 부정의를 최소화하는 거, 억압이나 착취나 갈등 같은 것들이 최소화되게 만드는 거, 그게 정의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번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만 불의를 극복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그치? 합리적 개인들이 자발적인 조정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개인윤리의 표현이란 말이야. 이것만으로는 불의를 극복할 수는 없어. 강제력이 함께 들어와야지. 156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A, B, C 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 가.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도덕주의자. 이런 사람들 이제 도덕주의자들이야. 도덕주의자들. 니부어가 보기에 도덕주의자들. 그냥 이성적 능력 향상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니부어 입장에서는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단 말이야. 원래 이 집단이 이기적 충동이 쌓이게 되면은 집단 속에서 당연히 이성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지. 집단은 원래 이기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성도 필요하겠지만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갈등을 극복하려면 정치적인 힘이 좀 필요한 거야.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한 거야. 니부어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요거예요. 일단 정치적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집단적으로 뭔가 뭉쳐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걸 통해서 힘의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독해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기억, A는 전제정치에 비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사랑과 평화라는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전제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했다. 이건 정치적인 저항이 아니잖아. 그냥 호소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뭔가 힘의 균형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어때? 봉건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근거해서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했다. 테러는 이제 폭력에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이게 딱히 정치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죠. 원래 정치적인 저항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다수가 뭉쳐가지고 움직여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식이 된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독자적으로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자비심에 호소했다 이런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둘 다 혼자 있잖아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뭔가 정치적인 저항, 집단적인 저항이 아니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니부어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C. 식민 지배에 반대하면서 자국민과 단결하여 비폭력적으로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 간디 같은 느낌이네 딱. 이런 경우에는 또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국민들과 단결했잖아.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강제력을 가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정치 제도를 꼭 바꾸지 않아도 상품 불매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의 힘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생각을 바꾸게끔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단결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힘의 균형이 비슷하게 맞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니부어 기준으로 적절한 저항이 맞습니다. 항상 폭력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폭력을 안 써도 정치적으로 이 친구들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 기억, 그리고 선의지에 기반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억,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했다. 맞는 말이고요. B는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사실상 위에 적혀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D가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해서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 아니, 비폭력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치적인 힘을 활용을 잘 했습니다. 상품 불매 운동이라는 방식으로 딱히 폭력을 쓰지 않고도 정치적 강제력을 훌륭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A, B는 집단적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157번.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개인은 그럴 수 있지. 니부어 입장에서 당연히. 개인은 그럴 수도 있어. 이쯤 되면 이제 대충 각이 잡히지. 제시문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의 관계에서 상대 이익에 주목하기보단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다른 말로 집단 이기주의.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돼서 나타날 때 더 강하거든. 집단으로 뭉칠 때 개인의 이기적 충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더 강해지거든.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니부어가. 1번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니부어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정치적 방법을 사용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2번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이 나타난다라고 아까 제시문에서 봤던 거 기억나죠? 개인의 이상은 이타심, 사회의 이상은 정의. 이거 두 개가 모순이 있지만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야. 절대적인 모순은 아니야. 이 둘이 싸울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으로 조화될 수도 있어. 3번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이기적 충동이 커지는 거니까. 집단 규모가 커지면 이기심이 커지게 되면서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4번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이거 아까 제시문에 그대로 있던 내용이거든요. 올바르게 정치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의 기본적인 특징, 합리성, 도덕성에 부합하는 강제력. 5번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건 다 개인 윤리의 해결 방식이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집단 간의 관계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춰줄 때 어느 정도 관계가 제대로 수립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집단 간의 관계는 각자가 서로 막 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정치적 관계잖아요. 힘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158번.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아까 했던 얘기지. 그런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넘어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되거든. 사회 집단 이기심을 불가피하고 집단 이기주의는 불가피하고 이런 이기심이 너무 과도하게 확장이 돼가지고 억압 착취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좀 견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쪽 집단이 너무 부자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그게 다랬어. 억압과 착취를 막 해 노동자 집단은. 그럼 노동자 집단도 이기심에 기반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얘네들이랑 맞서야 된다고. 그렇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만 이게 좀 덜 할 수가 있다고. 부정의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게.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도 있어야 돼.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것도 같이 가야 되고 강제력도 병행해야지. 그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견제가 좀 실효적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니부어가 얘기하는 거죠. 1번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게 민주적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과정에도 강제력이 들어가요.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도 뭐 투표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강제력, 정치적 강제력에 의한 압박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민주적 과정에 강제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게 민주적 과정인 경우에도 민주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강제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인간의 자기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인간의 자기보존의 욕구가 뭐야? 인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욕구, 자연적인 충동은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단 속에서 누적이 돼가지고 집단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욕구로 전환된다라고 지금 전지로 내놓은 거거든.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의 이기심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3번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도덕적 계몽으로는 안 되지 당연히. 도덕적 계몽이란 게 뭐겠어? 역시 개인 윤리랑 관련된 내용이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계몽시켜서 도덕적으로 깨우쳐가지고 사회에서 갈등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니부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강제력이 필요한 거죠. 100번 얘기하지만. 4번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 다른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해야 된다. 부자들의 이기심이 너무 강해지면은 노동자들의 이기심으로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심의 상호투쟁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대신에 선의지의 통제는 받아야겠지. 5번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니부어가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니까 추가로 알아두세요. 니부어의 입장에서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 요게 있었어. 요걸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개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여기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할 필요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를 통합하고 국가라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선의지, 사람들의 개인 윤리적인 특성들 서로 설득하고 선의지를 가지고 이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니부어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만으로는 안 돼.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단을 보존하고 통합을 제대로 유지하기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들의 힘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 그러려면 강제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강제력은 동료 인간의 이익을 상상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인 윤리적인 특성들도 능력들도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통해서 이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실현하고 이 부정의를 최소화시켜서 국가가 제대로 보존되고 국가가 제대로 통합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9번. 개인 간의 관계를 합리적인 조작과 설득에 의해서 확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들끼리는 된다고. 그러나 집단 간의 관계는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되므로 합리적인 설득으로 집단 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거 불가능해. 집단 간의 관계는 원래 정치적인 관계야. 합리적인 설득도 있어야 되지만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같이 가야 돼.
사회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니부어가 얘기했거든. 사회협력의 범위가 아무리 확대된다고 해도 분쟁은 불가피하다. 아까 앞에서 봤던 제시문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사회협력이라는 건 당연히 강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 강제력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협력해보자 이것만으로 사회 갈등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강제력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사회적 억제가 없으면 사회 이기적 충동을 없앨 수 없다. 사회적 억제가 없으면 뭔가 강제력에 의한 억제 같은 게 없으면 이기적 충동은 당연히 없어질 수가 없지. 그리고 애초에 사회적 억제가 없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원래 이기적 충동이라는 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이라는 건 원래 개인의 이기적 충동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거든. 이게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도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이다. 아까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폭력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이나 도덕 같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의지가 아니라 악한 의지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의지 통제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본질적으로 무조건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악하다고 해버리면 폭력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사회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폭력을 써야만 해결되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면 해악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폭력 없이 갈등이 해결된다면 그냥 정치적 강제력 수준으로 그냥 각자 약간 견제하는 수준으로 해결이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폭력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비폭력적으로 무조건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니부어가 이제 폭력이 그 자체로 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함에 있어서 같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올해 평가원, 9월 평가원 얼마 전에 봤던 모의고사죠. 이거 다시 한 번만 보면요. 지금까지 봤던 걸 기억하면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려면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도 들어가야 되지만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비합리적 수단, 정치적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불가피하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야. 선의지도 같이 가야 되지만 설득도 가야 되지만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때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니부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자체로 선한 건 선의지, 그 자체로 나쁜 건 악의지. 그러니까 폭력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라는 그 전의 문제 내용이랑 이어지는 거고요. 악의지의 통제를 받는 폭력은 당연히 악해지는 거고 악한 결과를 낳는 거지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폭력은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인 정의라 그랬잖아. 이 정의만 있으면 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강제력만 사용하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했고 비합리적 수단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나는 이라는 표현이 이 개인윤리적인 특성 없이 그냥 강제력만 사용한다면 혹은 비합리적 수단만 사용하고 선의지의 통제를 안 받으면은 정의보다 못한 오히려 심각한 부정의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부의 경고. 그러니까 선의지는 반드시 선의지가 통제를 해줘야 돼. 강제력만 있으면 안 돼.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강제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 명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개인윤리도 같이 와서 도와야 돼.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니부어가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1번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선이 아니라고 방금 전에 폭력이나 강제력 같은 거를 그 자체로 악이나 선이라고 하면 안 돼. 악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악해지는 거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지. 2번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부자들이 너무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이기심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서 억압과 착취가 나타나면 노동자들이 이기심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 좋아해야지. 조화할 필요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거지.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제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이지. 가능성도 있으니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으로. 그러니까 계속 조화시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4번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게 최선이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게 최선이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문제로 나왔죠. 니부어를 기본적으로 외우고만 있어도 무난하게 풀었을 겁니다.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봐.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방법은 뭐냐면 강제력은 그 자체로는 수단이잖아. 수단. 그러니까 강제력은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수단이야. 정확히 말하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는 도덕적으로 승인받기 어렵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사람들은 강제력이나 폭력 쓴다 그러면 에이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강제력이라는 건 수단이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은 뭐겠어?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이라는 거. 이건 정의지, 정의. 정의는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거든, 당연히. 정의라는 거는 부정의를 최소화한다는 뜻이고 사회적 갈등을 없앤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우리가 목적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 목적이 뭔데라고 물어보면은 억압과 착취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없애는 거예요 라고 하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승인해 줄 거잖아.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근데 그러려면 강제력을 좀 써야 돼요 라고 하면 부처님, 예수님은 그건 좀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승인받기 어려운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갈등의 최소화, 억압과 착취의 최소화, 부정의 최소화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걸 위해 가지고 강제력을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니부어 얘기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니부어 최근에 나왔던, 뭐 최근이라고 해봤자 최근에 나온 건 이거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할 만한 기출문제들 싹 다 흩었고요. 그리고 니부어의 개념들부터 시작해서 제시문까지도 싹 다 읽어봤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수능에서 니부어가 나온다면 니부어 문제를 맞추는데 충분한 정보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 강의는 한 2번 정도는 돌려보시면서 쌤이 또 PDF로 이 교재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 교재도 같이 보시면서 니부어랑 관련해가지고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제시문 많이 보시고 쓰는 단어들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수능에서 니부어가 나온다고 해도 100%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제시문 독해형으로 나올 테니까 니부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깔아놓은 내용 안에서 독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좀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강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쌤은 조만간 또 수능 치고 나가지고 수능 해설로 또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